당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뒤에서 당신을 비웃고 있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배신당한 감정, 억울함, 그리고 나는 왜 몰랐을까라는 후회. 우리는 모두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 속고, 또 실망하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단번에 구별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정.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 세 번째, 약속 장소에서의 옷차림. 이 3가지를 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99%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중소기업 대표였던 지훈 씨는 자신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을 무척 신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했고 말도 부드러웠으며 무엇보다 상사에게 깍듯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직원은 점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보다 약한 직원에게는 무뚝뚝하게 대하며 심지어 업무에서 실수를 해놓고도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지훈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이 몰랐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우리는 보통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자신보다 낮은 위치의 사람을 무시하거나 눈치를 보며 행동을 바꾼다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표정을 보세요. 사람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본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혹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성격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약속 장소에서의 옷차림을 보세요. 이것은 상대가 당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경 써서 차려입는 사람은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한다면 사람을 보는 능력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보통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나에게 친절하면 좋은 사람, 나에게 무례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볼 때 꼭 체크해야 할 두 번째 기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희정 씨는 새로운 거래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는 희정 씨에게 무척 친절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을 맞추며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눴죠. 단번에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정 씨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곧 보게 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그 담당자가 종업원을 부를 때였습니다. 여기 물 좀 줘요. 그의 말투는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뚝뚝했고 건방지기까지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늦게 가져오자 짜증 섞인 말로 핀잔을 준 것이었죠. 희정 씨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만 친절한 거구나. 사람의 본성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예의 바른 척할 수 있지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그 사람이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무례하게 군다면 그 태도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또 하나,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 상사에게만 깍듯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분명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실망했던 적, 만약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배신감, 불쾌함, 그리고 후회.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이니까요.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은 공자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꼭 이 점을 체크해 보세요. 사람을 잘못 보고 실망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대가 자신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존중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행동, 심지어 사소한 습관에서도 드러나죠. 오늘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기준, 약속 장소에서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옷차림을 단순한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이 상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태도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얼마 전 한 회사에서 진행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습니다. 지원 씨는 이 미팅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로 했죠. 그 고객은 회사의 향후 성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당연히 신경을 썼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갖춰 입고 미리 미팅 장소에 도착해 분위기를 살폈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고 고객이 등장하는 순간 지원 씨는 당황했습니다. 고객은 후줄근한 티셔츠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세도 느슨했고 대화하는 태도마저 성의가 없었죠. 그 순간 지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미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약속 장소에서의 옷차림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물론 옷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복장은 그 사람이 상대를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죠. 사적인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보이는 태도를 통해 나는 너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반면 상대방이 항상 대충 입고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만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신경 써서 준비한 자리에서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실망했던 적,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우리는 관계에서 늘 서로를 존중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옷차림 같은 작은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가 입는 옷에서 시작된다. 이 말처럼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작은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볼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약속 장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모습이 곧 당신을 대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크게 실망한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망을 피하려면 사람을 더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기준, 즉 표정, 타인을 대하는 태도, 옷차림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 기준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정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웃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미소가 진짜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상냥하게 웃지만 잠시 후 자신의 기분이 상하면 표정이 돌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은 대체로 감정 기복이 심하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킵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절제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죠. 이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표정을 볼 때는 이 사람이 기분에 따라 얼마나 태도가 달라지는가를 꼭 살펴보세요. 두 번째,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세요. 우리는 보통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자신을 좋게 보이려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진짜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직원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함부로 대합니다. 이런 태도는 언젠가 나에게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이 필요 없을 때도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당신이 아닌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세 번째, 약속 장소에서의 옷차림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예의를 갖춘 사람은 어떤 자리든 최소한의 정성을 기울입니다. 친구를 만나더라도 단정한 복장을 하며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그에 맞는 차림을 준비하죠. 반대로 늘 지나치게 캐주얼하거나 성의 없는 옷차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의 만남을 그만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옷차림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당신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진실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진짜 나쁜 사람을 구별해낸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가면을 쓴 미소. 39살의 강민수 씨는 최근 인간관계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소개로 한 사업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의 친절한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신뢰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언제나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기 좋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듯 보였고 농담도 자주 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강민수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손을 내밀기는커녕 더 이상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람처럼 보였던 그가 사실은 자기 이익이 있을 때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미소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그 본성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례, 바뀌는 태도. 김영애 씨는 직장 내에서 한 동료에게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나서서 도와줬고 점심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굴었지만 자신에게는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웃으며 대화했던 그 사람이 회의 자리에서는 김영애 씨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수를 하면 가차없이 비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변화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니 그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보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세 번째 사례, 성의 없는 태도. 박성호 씨는 소개팅을 했습니다. 처음 만남이었기 때문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갔지만 소개팅 상대는 너무나도 성의 없는 옷차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약속 시간도 맞추지 못했고 대화 내내 핸드폰만 바라보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요. 물론 옷차림 하나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표정, 태도, 옷차림.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볼 줄 안다면 나쁜 사람과의 관계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 주변을 진짜 좋은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찾기. 표정은 사람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사람은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일관된 표정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표정은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빛에서는 냉담함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 쉽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진짜 좋은 사람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같은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봐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지 아니면 어색한 웃음을 짓는지를 보세요. 혹은 당신이 힘든 순간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공감하며 들어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려 합니다. 두 번째, 한결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 두기. 사람의 진짜 성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익이 걸려있는 순간에 그 본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결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상사에게는 깍듯하지만 아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까이 둘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곁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일관된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 역시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내 시간을 존중하는지 살펴보기. 시간은 곧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 성의 없이 대충 입고 나오는 사람, 이야기할 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당신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잘 지키며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에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인이 먼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주 약속을 어기는 사람,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사람, 나보다 자기 할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은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와의 만남에 정성을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한 작은 실천. 결국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적용해야 합니다. 표정을 보고 진심을 읽기, 한결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 찾기, 상대방이 내 시간을 존중하는지 살펴보기.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사람을 보는 눈이 훨씬 예리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표정, 약자나 타인을 대하는 행동, 그리고 약속 장소에서의 태도. 이 세 가지를 잘 살핀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훨씬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사람들과 어떻게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입니다. 이번 마지막 파트에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궁극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거르는 것도 용기이다.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과감히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차갑고 냉정한 일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늘 이용하려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당신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냥 지속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쓸데없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나 다 잘해야 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이 우리 곁에 머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해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을 찾았다면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저 사람이 먼저 연락하면 그때 나도 연락해야지. 이런 태도는 좋은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기쁘게 응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진짜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수록 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기.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더 친절한 태도를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약속도 성실히 지키세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필요할 때는 단호해지기.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용기를 가지세요.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진짜 좋은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마무리 좋은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람을 보는 능력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바로 그들에게 한 통의 연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혜이샘이었습니다.